자, 따라하세요.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이건 뭐냐면은 그 다짜고짜 문제에서 미분 가능한 f가 있는데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극대값 가져요. 극소값 가져요. 무슨 이렇게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극소값 가져요 하면은 따라하세요. 극값을 가지면 기울기가 0이다. 무지성으로 그냥 가세요. 따라하세요. 극값을 가지면 기울기가 0이다. x는 a에서 f 프라임 a가 0이다. 미분계수가 0이다. 따라하세요.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라고 나는 부르고 이제 교재에 따라서 따라하세요. 최대치수와 미분계수.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극값과 미분계수. 극값과 미분계수. 그다음에 극값과 미분계수. 왜 웃는 거야? 뭐가 웃긴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러요 진짜로. 나는 따라하세요.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왜 웃는 거야? 안 웃어? 자, 이걸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극값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극값 이상 1번. 내가 극대값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 극값 가진다 그랬죠? 극대값일 수도 있고 극소값일 수도 있잖아요. 극대값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혜인아, 극대값의 정의가 뭐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간다? 무슨 뜻이죠? 구간,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 오! 따라하세요. 최대값이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맞아요.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구간에서는 따라하세요. 구간에서 최대값 이렇게 되니까 극대를 가진다면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x는 a에서 최대가 된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는 x는 a에서 최대가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극대의 정의에 의해서. 극대라며.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는 얘가 최대값이겠지? 그럼 따라하세요. 최대값의 정의. 최대값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절대부등식. 어떻게 서현 1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겠어요. 최대값의 정의를 까먹었어요. 민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최대값은 x의 최대를 보는데 어떻게 그 등식 작성할 수 있을까? fx랑 누구의 관계로? 오, 맞아요. 자,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하,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따라하세요. 함수값의 대소. 함수값의 대소가 나왔다? 우리가 뭐도 해볼 수 있냐면 따라하세요.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으로 변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FA를 넘기고 뭐로 나누고 x-1로 나누고 뭐 취하면 리드처럼 미분계수 정의 되겠죠? 문제가 있어. 부등식이라서. 자, 내가 이거 넘기면 fx-fa가 0 이하다로 바뀌는데 누구로 나누려고 했는데 나누려고 할 때 0만 아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등식이라서 부호까지 판단을 해야 돼. 양수면 어떻게 되고? 그대로. 음수면? 그거 안 돼. 양수야, 음수야? 몰라요. 어떡하죠? 맞아요. 속정하네요. 2-1번. x가 a보다 작을 때 상황이라면 x-a로 나눴다? 그럼 부호 방향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반대로 바뀌겠죠.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뭘 취할 거라고? 링크 따라서 부등식 극한을 취하면 뭐가 붙는다? 근데 이미 있어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알아놔야지. 자, x가 어디로 갈 때 극한을 취해주면 돼요? a로 갈 때 하려고 했는데 안 돼. a는 따라하세요. a로 갈 때는 a보다 조금 클 때와 a보다 조금 작을 때. 근데 x가 a보다 어떨 때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어디서 했던 비슷한 느낌이 들죠? 어디서 생각만 했었죠? 어디서 했지? 어디서 했을까? 무슨 정리 증명할 때 이렇게 노래 정리할 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따라하세요. f의 x는 a에서의 뭐라고 불러야 돼? 좌미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좌미 나오면 내가 뭐부터 찾냐면 따라하세요. 미분간에
미분 가능한 함수부터 봐요. 전제 조건 애초에 뭐가 있었어? 미분 가능. 그럼 따라서 좌미는? 우미는? 미분 개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f'x가 0 이상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2번 x가 항상 성립이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도 성립하고 x가 a보다 어떨 때도 성립해야 돼? 클 때도 성립해야 되거든요. 자, 이때 x만 세로 나누면 fx-fa 나누기 x-a라는 부동 방향이 안 바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양면에 뭘 취해주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 플러스로 갈 때 하면 이거는 f의 x는 a에서 의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 미분 가능이 있으니까 의미를 뭐로 바꿔 생각해요? f 프라임 a에서 미분 계수를 해석할 수 있죠. 따라하세요. f 프라임 a가 0 이상이면서 0 이하이다. 둘 다 만족하려면 f 프라임 a가 몇이어야만 한다? 0. 그래서 따라서 f 프라임 a는 0이다. 왜냐하면 f는 미분 가능. 그래서 좌미랑 우미를 다 미분 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f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기울기가 0이다. 이번에 무슨 값을 가지면? 구석 가지면 증명 땡땡땡 똑같겠죠? 해보면 기울기 몇이다? 0이다. 따라서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그 값을 가진다? 그럼 무조건 기울기 몇이다? 0이다. 이걸 전제 조건은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값을 가지면 그 값을 가지고 다 기울기 0은 아닌데 뭐가 가능한 함수일 때만 한번 써보세요. 극대각수와 미분계수 그 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기울기 0이구나 해석할 수 있어요. 롤의 정리랑 되게 비슷하죠? 롤의 정리도 열린 구간에서 최배를 가질 때, 열린 구간에서 최소를 가질 때 해서 최대차수죠. 절대 부등식 이거 있었지? 이게 평가원 문제에서 이렇게 변형한 거를 기억나는 건 없는데 예전에 실무 한창 많이 풀 때 그때 킬러 문제 이렇게 변형해서 미분계수를 바꿔서 하는 거 풀었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구나 10년에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뒤로는 있는데 내가 기억 못하는 건지 없었던 건지 모르겠어. 오늘 증명도 이제 해봤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값을 가진다?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조건 생략된다. 교과서에서는 이제 양끝을 극점으로 확인을 안 하지만 양끝점이었으면 이게 기울기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따라 열린 구간에서 그 값을 가지면 엄밀하게는 그 조건이 있긴 해야 돼. x 내에서 f가 이게 전제 조건이 어떤 열린 구간에서 봤을 때 양끝을 제외하고 말해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 아이씨 아이씨 아니 써야 돼. 나중에는 있을 거야. 이렇게 돼요. 나는 있어요. 쓴 친구는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다른 친구 쓸 때까지.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그 값을 가지네요. 정확히는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구간 내에서 그 값을 가진다? 그럼 기울기가 몇이다? 0이다. 열린 구간을 잡은 이유는 양끝을 제외하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개념 이름이 뭐라고요? 기울기 0이다. 개념 이름이 뭐라고? 극대극수와 미분계수.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야, 그 값이니까 기울기 0이지? 왜? 라고 물으면 너네가 이 개념 이름을 말해주면 돼요. 극대극수와 미분계수 이렇게 증명해서 기울기 나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실제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연속함수 f가 x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 그래, 극점 후보가 있었어요. 몇 개 있었죠? 4개. 지금 정의역 제한된 만 없죠? 그럼 그거 제외야. 그럼 따라서 불연속점, 첨점, 기울기 0인점. 근데 연속함수니까 누구도 빼버려야 돼? 그래서 좀 따라하세요. 첨점, 기울기 0인점. 이렇게 있을 때는 좀 좋아요. 뭐가 좋냐면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점조사. 그래서 나는 문제에서 극점조사하세요. 뭐부터 그리고 이거 연속인가? 부터 봐요. 왜냐면 연속함수의 극점조사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첨점인 극점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극대 가질 수 있지만 첨점인 극대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뾰족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확실한 건 따라서 증가하다가 감소했다. 얘도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가 되는 거거든. 연속이면 되게 편해.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점조사. 뭐를 보면 되냐면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강 변화. 내가 표로 그려줄게. 자, 극대, 극수. F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극대가 됐다? 그러면 이 그림을 상상하면 돼. 뭐 하다가 뭐 하고 극대가 됐었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따라서 증가하면 원함수가 몇 이상? 0 이상.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해석하면 될까? 마이너스 F 프라임 값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감 변화, 도함수의 부호 변화. 둘 중에 편한 걸 쓰면 돼요. 원함수의 증감 변화는 언제 편하냐?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건 증가 감소가 없대네. 근데 그래프를 안 주고 식을 줬다? 그럼 그걸로 굳이 그래프를 그리기보다는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 그냥 연속함수가 극소가졌다? 그럼 뭐 하다가 뭐 했다고 해석할까? 감소하다가 증가했다? 그럼 그 지점에서 극소였겠다라고 생각하고 도함수의 부호는 뭐에서 뭐로 바뀌었겠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표로도 우리가 기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점조사. 연속이 보장되었을 때만 이렇게 빠르게 슥싹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연속함수일 때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 부호 변화를 봐야 돼. 왜냐 예를 들면 는 0으로 하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f'x가 1 마일 1 이게 f' 그래프야.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0일 때 정의가 안 된다. 따라서 0일 때 f' 값이 없다. 따라서 0일 때 f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f는 0에서 뭐 하지 않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프가 봐봐. 기울기가 계속 몇이래요? 기울기가 이거 얘 f' 값이 1이지? 따라서 f'은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몇으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1. 이렇게 1이라는 얘기예요. 기울기 1. 예를 들어 봐봐. y는 x 이렇게 되잖아? y 프라임은 몇이래요? 1. 상수함수다? 그러면 적분했을 때 1차가 된다는 얘기니까 1차 함수. 그 기울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0 오른쪽에서는 기울기 몇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f는 x는 0에서 뭐를 가지겠네요? 무슨 점? 첨점. 이면서 극대극소 조사에서는 무슨 점? 극대점. 이 y좌표를 무슨 값? 극대값. 근데 따라서 f'은 0. 그럼 안 나와. 그래서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그럼 거기서 무조건 생략했다. 0이었다? 그러면 부드럽게 연결. 0 아니었다?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 그럼 이거 첨점이었구나. 이렇게도 거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점조사.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 계정 미적 공부하면 하나가 더 추가돼. 일단은 두 가지야. 수투에서는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감 변화, 도함수의 부호 변화. 그럼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극점 조사해라 그러면 나는 뭐인지부터 체크를 한다고요? 연속인지. 연속이라면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감 변화, 도함수의 부호 변화. 만약에 연속이 아니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나는 부연속 지점들만 따로 보고 나머지는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 나머지 걸로 보면 돼. 불연속 지점만 저걸 알아볼 수 없으니까 직접 우리가 로컬 맥시멈 미니멈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얘는 주로 많이 실수들을 해서 내가 써놨어.
미분가능한 함수 f가 x 내에서 극값 b를 갖는다 라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극값을 가지면 누가 몇이다? 기울기가 0이다. 이름이 뭐였어요? 그게? 극대극수와 미분계수. 그걸 써서 여기 그것만 썼어요. 이 조건이 2개짜리야. 따라하세요. 극값 b. 극값 줄임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극점의 함수값. A일 때 그 점이 극점이고 그때 Y절표가 몇이다까지 써야 돼? B다. 그럼 이 식이 2개야. 따라하세요. FA는 B. 그리고 극점 가지니까 걔 기울기 몇이다? 0이다. 뭐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애들이 극점 기울기 0 해서 요것만 써가지고 또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꼭 2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경험으로 가져고 받아들이면 돼. 그럼 일단 첫 번째 연속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수학 하에서 있어요. 따라하세요.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f는 1대1 대응.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따라하세요.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면 그럼 어떤 조건을 바뀌냐면 따라서 증가만 하거나 계속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돼요. 우리 1대1 대응 수학 하에서 어떻게 봤냐면은 함수인지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하세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항상 교점이 하나예요. 예를 들어 x1 있고요. y1, y2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나 따라하세요. x1이 2개를 보았다. 이렇게 한다는 게 똑같아요. 함수의 정의 따라하세요. 하나의 x값이 하나의 y값에 대응. x2 했는데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따라하세요. x2가 선택을 안 했다. 이게 함수가 아니에요. 이게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함수가 될 조건은 세로선 한 개. 자, 그 다음 우리가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인지 확인 방법. 1대1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따라하세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 자, 이렇게 되면 이게 y2. 자, 이거는 여기가 x1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x2, x3, x4라고 하고요. 자, 따라하세요. x1, y1. 이걸 대응 관계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1이라는 정역의 원소가 공역에 있는 누구를 선택했다? y만 선택하면 전직기를 약속한 거야. 이렇게 했단 거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문제야. 따라해요. x2, y2, x3, y2, x4, y2 이렇게 되면 이제 x2, 3, 4가 셋 다 누구를 골랐다? 이렇게 골랐다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1대1이 아니라. 그래서 1대1이 될 조건 따라하세요. 가로선과의 교점이 한 개. 돼야 돼. 그래서 따라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그럼 1대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 그래서 뭐만 하거나 뭐만 해야 된다? 감소. 근데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고 따라하세요. 연속이라면 연속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 연속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도 1대1 그냥 만들어줄 수가 있어. 관례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럼 가로선 그었을 때 하나 이렇게 지나서 몇 개? 하나 여기서 몇 개? 위쪽도 계속 몇 개? 1개에서 1대1이야. 근데 따라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불연속인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따라하세요. 역함수가 존재. 이 조건 나오면 웬만하면 따라하세요. 연속함수. 이 조건 주고 이거 안 주면 그냥 킬러가 돼. 엄청 까탈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문제 그냥 안 풀고 버리는 게 나아요.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역함수가 존재. 그러면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뭐는 무조건 확실해요? 1대1 대응. 근데 이제 이렇게 나타나세요.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야. 뭐만 하거나 뭐만 한다?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자, 봐봐. 증가만 한다? 기호로 표현했어. 증가한다? 식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F 프라임 X가 어떠다? 0 이상. 그렇지. 또는 F 프라임이 항상 0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 주로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다음 함수는 fx가 x 3승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된다.
최고차는 계수의 부호를 곱한다는 되거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보잖아요. x 상승이 최고차는 이렇게 양수면 무조건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그럼 이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증가, 감소만 하는 이거 아예 불가능해요. 얘는 뭐만 했겠구나? 증가만 했겠구나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f'(x는) 항상 어떻다? 0 이상이다 하고 식을 작성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최고차에서 음수인 3치였다 그러면 아 뭐만 했겠구나 감소만 했겠구나 하고 식을 f'(x가) 어땠구나 하고 풀면 돼요. 0 이하 이렇게 조건을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쭉 써보세요. 저 표도 그리세요. 여기서 이제 연속함수가 1대1 이렇게 합쳐져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가 된 거예요. 증가라고 함수하면 그때 한 번에 좀 많은 걸 배워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번은 연속이기 때문에 2번은 미분 가능 3번은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잘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잠깐 바로 그냥 문제 틀린 거니까 증가만 하느냐 감소만 하느냐는 다항인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를 보고 너희가 판단을 해주면 돼요.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저번에 이제 가르치는 거 엄청 많아요. 이거 그 심화 교재를 가르칠 수가 없어. 처음부터 심화 교재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감당 안 되고 그래서 기본 교재로 두 타입 나눠서 우리가 진도를 나눌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증감표 F' 이용,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용한 원함수의 개형 추론 하거나 아니면 증감표예요. 자,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증감표 이거는 서술형이 학교 쌤이 너네 서술형에 그래프 그리기 하면 증감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써야 돼요. 자, 봅시다. 증감표를 그려볼게요. 자, 일단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감. 우리 그걸 표로 나타내는 게 증감표인 거야. 자,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감은 도함수의 부호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시작해버리는 거야? 이건 그럼 양면을 x에 대해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에 아까 예시로 넣은 거죠? 자, 그런 다음 얘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는 0 3x하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 증감표 할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는 0 이번에서 0 되는 x값을 먼저 찾는 게 첫 번째 스텝 뭐 x가 몇 또는 몇일 때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걸 표를 그리는데 0 되는 점 두 개를 찾았죠. 그럼 그 왼쪽 사이 오른쪽을 x의 범위를 땡땡땡 여기는 따라서 x가 0보다 작은데 그리고 땡땡땡 그럼 여기 2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 땡땡땡은 x가 어떨 때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 양극 포함 안 하는 거예요. 땡땡땡하면 얘는 x가 어떨 때라는 의미를 쓴 걸까? 2보다 클 때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약속이에요. 따라하세요. 기울기 0인 지점 그 지점 써놓고 그 사이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점점점으로 구간을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때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로 원함수의 증감 판단.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볼 거야. 자, 0 왼쪽일 때 여기서 대입을 하면 돼. 0 왼쪽이면은 얘 0 왼쪽이면 음수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얘 무슨 수? 음수 빼기 음수 얘는 무슨 수? 마이너스 곱하면 무슨 수? 이렇게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로 원함수의 뭐를 알 수 있다? 증감, 양수가 그것이 증감. 이렇게 대각선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0일 때는 F'값 몇 되는 지점을 찾은 거였어? 0, 여기도 0. 자, 0이랑 2 사이 땡땡땡은요 따라하세요. 적당한 값 대입 1이네. 이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집어넣어요. 1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가 연속함수잖아요.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 양수는 다 양수고 하나 양수는 다 함수야. 왜냐면 양수함수가 바뀌려면 0을 지나가야 되는데 0일 때랑 2일 때는 딱 0이죠?
이 사이에서는 그러면 그거 바뀔 수가 없어. 그거 바뀌는 지점이 0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찾은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 사이에서 1 집어넣으면 양수, 얘는 무슨 수? 음수에서 무슨 수? 음수. 그러면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로 원함수의 뭐를 판단할 수 있다? 진남. 그러면 마이너스 그냥 뭐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보다 오른쪽에 10억 집어넣으면 양수, 양수 이렇게 플러스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 얘는 원함수가 뭐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원함수가 증가나 감소했네? 이 지점에서 무슨 값을 가졌겠네요? 극대값. 이 지점을 무슨 점? 극대점. 극대점. 뭐라고요? 극대점. 여기 함수값을 무슨 값? 극대값. 이 점을 무슨 점? 극소점. 여기 함수값을 무슨 값? 그렇죠. 그걸 구해서 계산을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F0을 쓰고 F2를 써라 그런 의미예요. 표에서. 자, F0 하면은 여기 처음식 0 대입하면 몇이죠? 0. 2 대입하면 몇이죠? 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뭐 하다가 몇 콤마 몇 지나고 몇 콤마 몇 찍고 다시 뭐 하기 시작해? 감소하다가 몇 콤마 몇 찍고 다시 뭐 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거를 뾰족뾰족 이렇게 그리지 말고 다음 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부드럽게 그린다. 부드럽게 꺾이 첨점 안 나오게 그려줘야 되니까 증가하다가 기울기 몇 되고 0이 되고 감소하다가 기울기 몇 되고 0 되고 증가한다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표현하려면 그 다음 내용 F'이라는 개형 추론을 해야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한번 해볼 건데 0 마사 2 마사 0 이렇게 하면 따라서 증감표를 이용하여 그래프 그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한번 쓱싹 해보세요. 그래프표를 해주면 됩니다. 스텝 1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찾고 그 실근을 구간의 경계로 해서 구간 분할을 해주고 F' 부호를 먼저 판단하고 그걸로 F의 증감을 판단해주고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면 돼요. 오늘 이거 7분 정도 나오니 뒤에 다음 내용까지만 좀 할게. 뒤에 내용들까지 좀 할게. 이건 너네가 다 들어야 좀 풀만할 거라서. 그렇게 쓰면 안 돼. 엑스트라 쓸 거면 아는 땡땡땡 해서 쓰는 게 먼저 보니까 그렇게 쓰지. 그렇지. Y좌표는 오른쪽 땡땡 그렇지. 그렇게 씁니다. 증감표 이용하는 것도 할 수는 있어. 잘 하진 않겠지만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따라하세요. 도함수를 이용한 원함수의 개형추론. 네, 그걸 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감은 도함수의 부호야. 얘는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6x 한 다음에 3x로 묶어낸 x-2에서 여기서는 증감표를 그래서 부호 판단을 안 하고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y는 f'x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밑에다가 따라하세요. 도함수 값이 0일 때 세로선 쭉 긋고요. 쭉 긋고요. 그리고 이 지점 f' 지점에서 이 지점이 무슨 점일까? 극소점.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극점을 가질 때 쭉 내리세요. 이건 원래 계속 미적분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네가 되게 예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최대한 그려주는 게 문제 풀 때 편하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때 0, 2, f'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0, 2는 여기 축 몇이에요? 이렇게 써주고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로 원함수의 증감 판단. 그래서 부호는 아까 했듯이 0 왼쪽에서는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니까 이 축과 그래프 사이에 플러스 이렇게 써주고 이 사이에서 음수죠? 그럼 축과 그래프 사이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축과 그래프 사이에 이렇게 해줘요. 그럼 뭐하다 뭐한다?
근데 이걸 보면서 좀 더 예쁘게 잘 그려볼까 봐. 따라서 F'의 함수값.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였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소리냐? 따라서 F' 값이 5다. F'은 이제 F'가 이 5는 얘 입장에서는 자기 함수값이야. Y좌표야. 근데 F 입장에서는 F' 값이 5다. 따라서 기울기가 5다. 라는 말이 되는 거야. 얘 함수값은 얘 입장에서는 이 함수값이지만 F 입장에서는 이 값이 무슨 값이라고요? 기울기 미분계수가 되니까 F' 예를 들면 마일 이렇게 해볼까요? 직접 해볼까? 마일 집어넣으면 여기가 3 더하기 6 하니까 몇이에요 실제로? 9가 되죠? 이거를 보면 따라하세요. 마일 콤마 9 F' 입장에서는 F' 마일이 9다니까 따라하세요. F'의 함수값이 9다. F 입장에서는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9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여기 함수값이 y좌표가 의미하는 게 원함수 입장에서는 접선에 뭐가 된다고요? 기울기는 봐봐. F' 함수값이 점점 좀 작아져서 몇 가지 쭉 작아져요? 0까지 작아지고 있죠. 따라서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가파르게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접선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어서 나중에 기울기가 몇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기울기 몇이 된다. 여기를 부드럽게 완만해져서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왜 그래도 점점 완만해지는지 알겠어? 얘 함수값이 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라서 얘가 지금 y좌표가 9다. 빨간색 쓰지 말고 흰색으로 할게요. 얘는 지금 기울기 몇이야?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 값. 이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가 기울기가 처음에 0이었어? 그러다가 무슨 수가 된 거야 이제? 음수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F가 감소하는데 그 접선 기울기가 아직은 몇에 가까워? 6에 가깝지. 근데 봐봐. 요 지점에서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3 빼기 6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3. 그럼 무슨 소리냐? 여기 점을 말하면 1,43이죠? 그럼 F'1이 몇이다? 그러면 F' 입장에서는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마삼. F 입장에서 이 점을 보고 얘기한다면 따라하세요.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얘 감소해. 근데 봐봐. 기울기가 이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 0이었는데 마이너스 0.1, 0.2, 0.3, 1, 2, 3에서 3까지 마상까지 떨어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제일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일까? 1에서 제일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점점 가팔라져서 여기에서 이 점에서 여기가 마삼이었죠? F 입장에서는 이 마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삼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다가 봐봐 근데 F' 값이 음수는 음수인데 점점 몇에 가까워지고 있어? 여기가 지금 F' 값이 딱 몇이죠? 0, 0에 가까워지고 있지.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 그러다 몇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좀 작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점점 완만하게 이 점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양수가 되니까 F는 뭐 해야 돼?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그 기울기가 점점 이 함수값이 점점 커지네? 그러면 F 입장에서 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바로 F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알겠니? 그래서 따라하세요. 기울기 0.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는 음수야.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돼? 가파르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기울기가 점점 이제 뭐 한다고 내가 표현했지? 완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진 이런 그래프. 그래서 이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때 애들이 막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 안 돼요, 안 돼. 2차 함수면은 이렇게 있었다.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다.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커져서 0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점점 완만해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 점이 나중에 되게 의미 있는 점이라 이름도 붙여주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할게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웠고 이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으로 계정 미적분데 지수, 로그, 삼각함수, 다항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함수들을 우리가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그리게 돼요. 서술형이나 논술에서는 증간표로 답을 써주면 되고 수능 문제 풀 때는 객관식, 뭐 주관식, 뭐 풀이 과정 안 보니까 F 프라임 그래서 쓱싹 그냥 할 수 있으면 돼요. 아, y좌표 극대값 극소로 표시한다. 이 y좌표가 0, 여기는 마이너스 4였나요? 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증간표를 이용해서도 그려보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개형추, 도함수를 이용한 개형추로 배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서 숫자를 넣어서 부호를 판단할 거냐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할 거냐의 차이인데요. 이게 훨씬 편할 거고 익숙이 좀 훨씬 빨라요.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3,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봅시다.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볼 건데 자,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개형 그래프는 도함수가 결정한다. 얘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3차 함수 fx 얘 모양은 미분한 도함수인 몇 차 함수가 결정하는 거야? 정확히 따라서 2차 함수의 부호변화가 결정한다. 그래서 2차 함수가 그래프가 x축과의 결정, 부호가 몇 번 변하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눠보면 부호가 안 변한다, 기울기 여기 x축과 만나 접하지만 안 변한다, 부호가 변한다에 따라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 개수가 3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f의 개형도 3개가 돼요. 3차 함수 개형을 3개를 쓱싹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개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기울기의 F'의 극 소점이죠? 땡땡땡 내리시고요. 이 왼쪽에서 이게 부호 뭐예요? 플러스, 오른쪽 뭐예요? 플러스. 그러면 얘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F' 값이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죠.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얘가? 작아지면 증가도 점점 어떻게 된다? 완만해진다 해서 얘가 이렇게 되다가 요점 기울기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M이라고 준다면 이게 여기서 이 함수 값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M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이제 뭐보다 커지게 돼요? M보다 커지니까 여기서 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M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3차 함수의 첫 번째 개형이야. 지금 최고차는 이 암수인 3개만 그릴 거예요. 음수는 뒤집으면 되니까.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기울기 0인지점. 이게 존재해서 뿔뿔 이렇게 되는데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점점 몇에 가까워져요? 여기까지도 0 진짜 돼. 이렇게 해서 기울기 0인치가 딱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커지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게 참고로 따라서 상중근이에요. 나중에 인수정의 다른 정의 배우면 나오는데 fx가 x 3승 이렇게 또는 x-의 3승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따라서 상중근이에요. 이라고 나는 주로 부르게 되고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세 번째 개형이에요. 자, 얘는 부호가 뿔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변화. 그럼 무슨 점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점이 생겼겠네. 그래서 얘는 땡땡땡 보여주고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F 이렇게 따라서 극대 속소를 모두 갖는 개형. 또는 봐봐, 얘는 기울기 0인 건 있지만 극점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따라서 극점을 갖는 개형. 또는 극값을 갖는 개형. 이거 하나밖에 없어. 3차 함수의 극값 관련된 건 무조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F의 개형은
도함수가 결정한다. 정확히는 따라하세요.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 첫 번째 케이스는 도함수랑 x축의 교점 몇 개? 없어요. 0개. 이거 몇 개? 1개. 이거 몇 개? 2개. 따라하세요.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 다른 말로 따라하세요.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동치겠죠? 그래서 두억은 교점 없다, 중근 교점 없다, 서로 다른 두식은 교점 두 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빠르게 그리고 봅시다. 이거 그리고 4차 세 가지 케이스 그리면 마무리니까요. 여기까지만 좀 해보자. 너네가 저번 특강 때 그래프를 그냥 봤으면 요 정도 하면서 기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할 거야. 참고로 이제 수투에서는 메인이 3차와 4차 이게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수학자들이 만들고 공식이 엄청 많거든. 그중에 엄청 많이 끌어와가지고 공식으로 쓱싹 암산고 쓱싹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미적분감은 이제 함수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외우는 게 비효율적이라서 안 외우고 정석대로 밀어붙이는데 이거는 특별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일단 그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3차 함수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따라하세요. 그때 극소 그리고 얘네들 중점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극점 원함수의 변곡점.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게 하다가 좀 완만해지지. 가파라지고 완만한 이게 변하는 지점을 따라서 변곡점. 극대점 극소점 변곡점. 참고로 이제 3차 함수는 특별한 점이 5개야. 따라하세요. 그때 극소 변곡점 극대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심화 개념할 때는 일단은 이 3점만 표시를 좀 해볼까요? 극대점, 극소점, 그리고 걔네들의 참고의 중점이에요. 변곡점. 참고로 이제 변곡점이라는 점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3차 함수는 저 변곡점이라는 기준, 점 기준 점대칭이에요. 자, 점대칭 기준이 되는 점, 제가 대칭점이라서 되게 특별하게 쓰이게 되고 3차 함수의 접선에서도 되게 특별한 상황으로 쓰이고 변곡점 정도는 원래 변곡점이라는 용어는 미적분에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3차를 다룰 거면 알아놓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는 거랑 모르는 게 차이가 많이 나서 알아놓는 게 좋아요. 3차는 이렇게 개형이 3가지고요. 자, 이제 4차도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따라하세요.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 2차 함수라서 최소 몇 개? 0, 최대 몇 개? 2개였죠? 4차 함수는 도함수가 몇 차 함수야? 3차니까 도함수 그래프가 얘 그래프 아니면 얘 그래프 아니면 이렇게 셋 중에 하나거든? 그럼 x축과 교점이 제일 적으면 몇 개일까? 1개는 나와야겠다. 그 다음 몇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최대 몇 개? 이렇게 지나갈 때가 x축이 이렇게 지나면 3개야. 그러면 개형이 몇 개인 거예요? 3개. 4차도 개형이 기본 개형이 3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자, 4차 함수 봅시다. 세부적인 개형이 있어서 1번 따라하세요.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이 1개. 이게 상중근 개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개형, 그냥 기울기 0인 거 없는 개형일 수도 있고 극대극소 가져도 극대점 수준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어서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는 개형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따라하세요.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이 1개. 그럼 이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아래로 불러. 이렇게 그래요. 이건 참고로 정확히 그려보면은 약간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다가 여기서 갑자기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완만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커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이제 극점,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과의 교점 이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네 셋은 그냥 따라서 아래로 올라 도로 그냥 토의시켜서 가도 괜찮아요. 이거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만 표시해볼까요? 그래서 교점 1개일 때는 특별하게 다룰 리샤가 없어서 그냥 개형만 본다? 그러면 그냥 아래로 볼록하게
이차함수처럼 그려줘도 괜찮아요. 실제로 이차함수랑 조금 다르지만 얘는 그냥 아래로 올라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F'P 도함수와 X축 교점의 한계다. 그럼 4차는 어떤 개형을 부른다고 그냥 아래로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축과 도함수의 교점이 몇 개일 때? 2개일 때는 3차 함수가 개형이 3개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 기울기 0 지점을 따라서 3중근 개형. 그 다음 이거는 따라서 극점이 있는 개형. 극대함수 갖는 개형이라고 말할 때. 자, 교점이 2개가 되는 건 가능 불가능? X축 어떻게 그려도 안 돼. 가능 불가능? 불가능 얘밖에 없고요. 너무 특별해. 따라가세요. 3차 함수와 직선이 교점이 2개. 너무 특별할 때야. 뭐 할 때 이게 접할 때밖에 없어요. 교점이 2개 이상은 되게 특별해. 뭐 할 때라서 접할 때. 자, 그래서 접할 때 케이스에 따라서 위쪽에 접할 때, 아래쪽에 접할 때, 또는 따라서 극소점에서 접할 때, 극대점에서 접할 때. 자, 모양 자체는 똑같은데 그냥 좌우만 뒤집혀 있어. 자, 왜 뒤집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따라하세요. X축과의 교점. 그리고 좀 더 예쁘게 그리려면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극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땡땡땡. 네, 고수선 보여주고. 자, 부호판단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뭐 하다가 있구나? 감소하다가 기울기 0. 그런 다음에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뭐해지기 시작해? 작아지니까 0이 가까워지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이제 접점 기울기 줄어서 완만해지는 거지. 그러다 기울기가 0 한 다음에 이제 기울기 점점 커져서 지금과 이렇게 돼요. 자, 따라하세요. 기울기 0인 지점. 그게 2개야. 이 지점이 이제 X축과 이렇게 만나면 이 3중근을 가져서 따라하세요. 4차 함수의 3중근 개형. 얘를 나는 부를게. X축과 도함수 교점 하나다. 그럼 아래로 올로 2개다. 그럼 무슨 개형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3중근 개형. 이거 우리끼리 약속이야. 3중근 개형. 정해진 내용은 없고요. 자, 이거는 너무너무 특별해. 이 지점 때문에 되게 특별하고요. 자, 얘는 극점 조사해라 그러면 따라서 극소 한 개. 극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다항함수의 극점 조사하면은 정역 제한 안 되면 양도점 볼 필요 없죠? 불연속점 있어? 없어요. 첨점 있어? 없어. 기울기 몇인 점만 보면 돼? 얘 극대요 극소요? 극소. 이거 극대야 극소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열린 구간 좁게 잡아보면 얘보다 작은가 큰가 다 존재해서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그래서 얘는 따라가세요. 극점 한 개. 극점 한 개. 기울기 0인 지점 몇 개? 2개. 근데 극점 몇 개? 한 개. 극대만까지가 그럼 이렇게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기울기 0 이렇게 하면 얘 뒤집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겠죠? 자, 그냥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X축과의 교점, 도함수의 극점. 이렇게 신경을 초반에 이렇게 쓰면서 나중에는 안 해도 예쁘게 그려지거든. 비율 관계를 배우면. 근데 모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뭐 한다로 읽어줄까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근데 기울기가 점점 몇에 가까워져 감소인데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점점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여기 가까워져 이런 기울기 그려지고요. 기울기 0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기울기가 뭐야 또 음수네? 여기서 기울기가 제일 작죠? 급격하게 이렇게 같이. 그러다가 이 지점부터 갑자기 기울기가 다시 몇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여기 가까워지니까 완만하게 이런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변곡점.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데 기울기 0인 점 몇 개? 2개. 그런데 극점은 몇 개? 1개. 극소점, 아무것도 아닌 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3중근 개형. 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개형을 떠올리면 돼. 빨리 써보세요. 이거 하면 이제 마지막 개형 하나가 나와요. 나는 3,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분류를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3차 함수 개형 3개, 4차 함수 개형 3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3중근 개형, 저기는 3중근을 가질 때의 그래프 개형과 같다. 3중근 개형을 뭐 어떤 사람은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익숙하지 않고 나는 그냥 편한 거니까. 기울기 0점 그리고 극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겠죠? 아까 첫 번째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거에서는 극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극소점 한 개. 삼중근경 극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극소점 몇 개? 한 개 이렇게 있겠죠? 자 마지막 개요. 따라하세요. 도함수와 x축의 교점이 3개. 교점이 3개니까 f 프라임 개형이 무조건 이게 극대로 다 가는 이 개형일 때밖에 없어. 3개 가진 경우는. 자 근데 케이스를 3개로 나눴어요. 자 기준이 뭐냐? 따라하세요. 축 사이의 넓이. 축 사이의 넓이, 축 사이의 넓이가 자 따라하세요. 위쪽이 넓을 때, 아래쪽이 넓을 때, 넓이가 같을 때.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뒤에 적분까지 하긴 해야 돼. 근데 일단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넓이가 넓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길이가 왼쪽 길이가 길다. 따라서 왼쪽 길이가 길다. 그럼 넓이도 더 넓어.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오른쪽 길이 요 간격, 교점과 교점 사이 간격이 이쪽에 넓을 때, 세 번째 케이스는 왼쪽 교점 2개랑 오른쪽 교점 2개 간격이 어떨 때? 같을 때 이게 되게 특별한 상황이라서 다 알고는 있어야 돼. 자,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얘는 극점은 안 찍을게요. 왜냐면 그래프를 보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이 극점하고 극점 얘는 그냥 안 찍을게. 그래서 축과의 교점만 딱 보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기울기 0 그리고 감소인데 잠깐 감소야. 잠깐. 참고로 이건 적분에서 배워. 따라하세요. 축과의 넓이는 원함수의 변화량. 정적분의 정의야.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이 넓이가 위쪽 넓이 증가한 양, 아래쪽 넓이 감소한 양. 위쪽이 넓죠? 아래쪽이 짧죠? 감소한 양이 더 작은 거야. 그건 적분을 가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해 마지막에? 증가. 이렇게 돼서 따라서 W 모양. 이라고 나는 부를 거고요. 얘 특징 극점이 몇 개? 따라하세요. 극대 하나, 극소 둘. 극점이 3개인 건 W 모양밖에 없어. 문제가 만약에 따라하세요. 극소 1개, 극대 1개, 극소 2개 하면 이 개형 바로 떠올려야 되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극대 2개, 극소 1개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뒤집개 개형을 떠올려야 돼.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고요. 자, 이거랑 넓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마플 이때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함에 따라 넓이는 변화량, 위쪽 넓이에 따라서 위쪽 넓이는 증가량, 아래쪽 넓이는 무슨 량이라고요? 감소량은 정적분의 정의니까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조금 증가했다가 감소는 얼만큼? 많이. 이렇게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해서 얘네는 기울기 0 지점에 하나, 둘, 셋 있고 따라서 극점 3개, 극대 몇 개? 극소 몇 개? 총 몇 개의 극값? 3개의 극값. 근데 따라하세요. 오른쪽 극점 극소가 더 작다. 이건 왼쪽 극소값이 더 어떻다? 작다.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이 더 내려가냐 왼쪽이 내려가냐의 차이고. 자, 그다음 마지막 넓이가 똑같을 때는 마플 땡땡땡 내려보면 뭐하다가 감소하다가 뭐하다가 증가하는데 넓이가 같다? 따라서 변화량이 같다.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 양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한 양이 같아야 돼서 높이가 같은 되게 특별한 상황. 이게 되게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따라하세요. 극점 3개, 극값 2개. 극 대값 하나에 극소값 몇 개가 될까요? 하나. 따라하세요. 극소점 2개, 극소값 1개. 되게 특별한 상황이죠. 극점의 개수와 극값의 개수가 달라지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W 모양에서도 따라하세요. 넓이가 같을 때 또는 따라하세요. 교점 사이의 간격이 같을 때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한 차에서는. 네. 근데 높이가 똑같다는 것까지 표시를 해주시고요. 밑에다가 극점 3 극값 2 이렇게. 이게 특이한 상황이니까 이것만 적고 네, 오늘 수업은 나오기로 합시다. 너네가 이제 숙제할 때 뭐 그래프 관련된 거 나오면은 도함수 그려가지고 개형 판단하거나 못하겠다 그럼 증강표를 그려서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좀 더 심화된 내용, 조금 심화된 내용을 우리가 이것저것 배우게 될 거고요. 그걸 이용하면 그것까지 배우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 쓱싹 될 테니까 오늘 이게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방법들 두 가지만 배우고